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여러분께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올리브 오일이 우리한테 왜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제 앞에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고, 이제 올리브 오일을 통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던가 식습관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은 제 실제 사례를 조금 공유하면서 우리가 왜 식단을 바꿔야 되고 이런 삶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선순환을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극단적 다이어트의 대가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이제 극단적이라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40 정도 중반에 되는 여성들은 모든 다이어트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5가지 이상은 다 체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한약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통한 운동, 그리고 뭐 간헐적 단식, 보조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정도 체험해봤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루틴을 섞어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일 고통스럽게 이제 몸의 변화가 심하게 왔었던 게 한약 다이어트였어요. 네, 한약 다이어트는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효과가 한 2주 프로그램인가 그랬는데 그 2주 안에 한 10kg 이상을 제가 감량하게 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이제 좀 그렇게 막 뚱뚱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고 좀 통통, 그리고 이제 키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신체에 컴플렉스들이 있었는데, 이 컴플렉스를 가장 단기간에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거는 한약 다이어트긴 했어요. 근데 그 컴플렉스라는 게 이제 부위별로 다르잖아요. 부위별로 전 배만 빼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이어트는 식단을 제한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먹는 걸 양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한약과 함께 복용을 하면 그때는 운동도 하지 못하겠어요. 그 다이어트의 특징이 먹는 걸로 무조건 다 이 신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먹는 걸 제한하니까 몸에 당연히 살이 빠지죠. 지방 빠지겠지만 근육도 다 같이 빠지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해골이 됐어요. 제가 얼굴살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 얼굴이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 어디 아프니? 뭐 이런 느낌이었고, 거기에 뭐 빠지라는 복부보다는 이제 뭐 가슴과 뭐 이런 등등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방들까지 다 같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 몸의 가장 큰 변화는 담석이 생긴 거였어요. 담낭에. 제가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1년 전에 전혀 없었던 담낭에 담석들이 막 엄청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깜짝 놀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서 왜 이런 건지 저도 그때 사실은 몰랐어요. 제 몸에 그 변화가 왜 생긴 건지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왜냐면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몸이 이제 복부 초음파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 뿐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뭐 딱히 이게 그 담관을 이동해서 막거나 그러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는 견해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문제 언제 일어나냐? 제가 한 그로부터 3년, 4년 후에 이제 영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현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이제 오게 됐으니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큰아이는 이제 보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는 여기에 와서 이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고, 저는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하던 일을 좀 이제 계속 하던 상황이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체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등과 복부, 상복부 쪽에 통증이 엄청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출산을 2번을 경험했고 모든 출산을 무통분만 없이 자연으로 그냥
출산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좀 잘 참는 편이에요. 저는 맹장 수술도 했는데 맹장도 터지기 전까지 참다가 병원에 갔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고통에 조금 잘 참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은 정말 주변에 누가 이 담석증 이런 거에 걸렸다 하면 바로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가라고 조언해 주시기 바래요. 이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정말. 왜냐면 사람이 조금 그 고통에도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는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는 그런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기 영국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응급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언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그 브로콜리랑 적 양배추 그거를 막 갈아가지고 제가 이제 복부 쪽에 이제 아프다고 이제 하니까 위나 아니면은 뭐 그쪽 소화기관 밥도 잘 못 먹었으니까 그걸 갈아서 주는 그 생식을 그게 좋았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먹고 그리고 진통제를 통해서 막 그 고통을 막 참으면서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저희가 2층 집인가 3층 집이었는데 3층 집이었는데 2층에 이제 리빙룸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밤에 혼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있으니까 창밖을 보면서 저기서 뛰어내리면은 이 고통이 사라질까? 할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게 담낭염의 정말 큰 특징이에요. 근데 또 낮에는 조금 가라앉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게 진행될수록 낮에도 계속 아파요. 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술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르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까지 찾아보냐, 전문 논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의학 논문까지 제가 서치를 해가면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아프면 거의 반 의사가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논문을 딱 발견을 했는데 그 논문에서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인즉슨 결국은 다 이 몸이 수축성이 있고, 수축성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응아를 할 때도 그렇고 아기들이 날 때도 그렇고 인체의 신비잖아요. 정말 그 아기 머리 크잖아요. 그 머리를 우리 신체가 그거를 신체의 신비?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 논문을 읽고서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때부터 물과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된 건 없어요. 물을 엄청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 식습관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게 응급시에는 터지는 게 문제예요. 터지면은 이게 담낭을 막고 있던 그 담석에 의해서 터지면은 복막염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통제를 어마어마하게 챙겨가지고 네, 거기 복용 지침대로 막 2시간에 한 번씩 먹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고통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인가?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장에 갔던 순간인가? 그 고통이 비행기를 타러 가는 순간인지 비행기를 타는 순간인지 진통제 때문인지 그때부터 좀 잦아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전에 선행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고 브로콜리랑 양배추를 갈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그걸 마시고 아무튼 몸에 좋다는 건 다 취해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약은 진통제밖에 먹은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다른 음식물을 섭취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선행이 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저는 진통제 빨인 줄 알았어요. 그 약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게 고통이 없는 게 왜 없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내 몸을 막았던 그 돌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게 진통제 빨인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제 비행기 안에서부터 약은 이제 안 먹습니다.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약은 안 먹고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저녁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안 아픈 거지. 결론은 안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이제 했어요. 검사를 다시 했는데 제 증상은 그게 맞았어요. 담석증이 맞았는데 담낭을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없어졌다.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 그거는 의사도 모른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내 몸에 이거를 배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비행기를 타가지고 기압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압 차이 때문에 약간 이 근육이 이제 내장기관의 근육이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기압차 때문에 이게 좀 빠져나간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뇌피셜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 이 담낭이라는 조직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담낭이라는 기관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라든지 이런 어쨌든 신체에 각자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거하고 산다. 평소에 당연히 콩팥을 맹장을 뗀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각자의 그 기관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병이 생기고 나서는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식습관을 조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리고 나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이제 식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함으로써 이런 병을 좀 막고 미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쉬운 게 먹는 걸 개선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조차도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자바로흡 하는 거잖아요. 자바로흡 하듯이 먹는 것도 내 의지로 먹는 거잖아.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을 많이 마셔라.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시고, 저도 물을 많이 안 마시는 편이라 이렇게 저도 유튜브 영상을 찍고 함으로써 물을 더 꾸준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운동을 여기다 이제 더했어요. 운동을 이제 일주일에 그래도 적어도 3번 이상은 가서 유산소랑 이제 웨이트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 식습관은 오일을 바꾼 거예요. 오일이 우리가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일은 우리 모든 요리에 기본적으로 뭐 참기름도 그렇고 식용유도 그렇고 다 베이스로 들어가서 이거를 절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식단에서 아예 배제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맛이 없지 않아요? 맛도 챙기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넘버원은 올리브 오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의학적인, 학술적인 정보들은 다양하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식탁을 바꿔야 가족들의 식탁이 바뀌는 거고 우리 아이들의 식탁이 건강해지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 뭐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둔 분들이라면 아이들이 이제 올리브 오일에 대한 그 섭취 방법이 좀 애매하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우유에다가 바나나를 갈아서 단수저 정도 이렇게 섞어서 아침에 한 잔씩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먹기에도 거부감이 없고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부감도 없이. 거부감 없이 우리 몸을 바꾸고 식탁을 개선하는 게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아끼는 게 먼저라는 걸 꼭 전하고 싶어요. 다이어트는 천천히 내 몸의 리듬을 지키며 하는 게 진짜예요. 이 영상을 통해 같은 고민을 가진 분이라면 작은 경고이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리브 오일을 통한 우리 식탁의 변화, 작은 습관에서부터 만들어가요. 저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